네,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클릭을 해보고 싶죠. 이 영상 하나는 반도체 선별법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요. 반도체 주식은 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 하이닉스 같은 세트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많은 부품 장비단,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있죠. 우리 이제 오늘 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벌겋습니다. 코스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시가총액 배치도인데 뭐 불룩불룩한데 여기 대부분에 있는 빨간색이 전부 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뭐 클릭을 해보면 어떤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원희가 IPS를 사야 될지 아니면은 EUV 쪽을 사야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뭐 반도체 주식이라는 게 IT 용어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하나하나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마침 국내 하이투자증권에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차근차근 저랑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조금 보시면 혼자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단부터 먼저 보면요. 약간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같이 좀 보면 첫 번째 칸이 이제 공정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가 기업명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공정이 변화할 때 여기 보면 어디 갔어요? 네. 공정이 변화할 때 어떤 수의 모멘텀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 사실 우측이 또 핵심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비중이 크냐 아니면은 비메모리 비중이 크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겠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은데 일단 하나씩 좀 풀어보게 되면 정착기라는 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약간 메모리 쪽 비중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K칩스법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는 부분도 최근 주가 상승과 좀 결이 같이 하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지금도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이려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포인트 잡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신 이제 절단과 패키징 같은 경우는 패키징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이렇게 우리 말 그대로 패키징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패키징입니다.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많이 들어봤던 HBM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패키징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역사 섹터보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슈, DRAM 가격에 대한 이슈보다는 좀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되겠죠.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가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기업이 될 것 같고 또 조금 보게 되면 제가 하나씩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패키징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뭐 검사를 해야겠죠. 그럼 크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는 하이트론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파커 시스템즈와 넥스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파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세화 공정, 미세화 공정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거죠. 뭐 5나노, 3나노 아주 가늘게 난다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 파커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원자 현미경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도 미세화 공정에서는 비중이 좀 커지는 대표적으로 이 별표는 제가 표시하는 게 아닌데 저는 지금 같이 여러분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파커 시스템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덱스틴 같은 경우는 이게 APS 홀딩스의 자회사인데요. 이건 약간 낸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간 메모리 쪽 비중이 좀 높겠습니다. 그럼 두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 현재 향후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메모리 업황이 언제 반등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파커 시스템즈를 조금 더 위에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닐링 장비란 게 있는데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약간 최근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원래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메모리 쪽인데요. 메모리 쪽인데 드릴링 장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회로가 미세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는 메모리 비중도 있지만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가고 미세화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같습니다. 기타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기업은 좋지만은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별필 했지만은 저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물론 정자 이유 자체는 간단합니다만은 유통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수가 있습니다만은 상장하자마자 1년 만에 무상정지하는 것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스트립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걸 메모리 쪽입니다. PSK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대로 PSK도 대부분 투자 모멘텀은 원희가이페스나 유진테크 이런 기업과 넥스텐 이런 거가 좀 가를 개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는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간다. 이런 거에 좀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CMP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비 같은 경우도 보통 KC텍이 이제 CMP 장비인데 이것도 제가 보면 거의 메모리 쪽 비중이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 장비 제우스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만 이거는 복합적으로 뭐 최근 오른 상승 이유야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도 있을 거고 K칩스부터 다 복합적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 이제 메모리냐 비메모리냐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본 영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원픽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어렵죠? 차근차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어디가 쓸까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던 조금 머리 아픈. 근데 여기는 사실 좀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 블랭크 마스크, 펠리크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우리가 극자회성 공정, EUV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온 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 또는 인수까지 아니겠군요. 장비를 조달한다 바로입니다. 삼성이 이제 향후에 미세하니까 그쪽적으로 자외선을 쏘는데 그냥 자외선도 아니죠. 극자외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UV라고 그러는데 FST라는 기업은 펠리클이라는 걸 펠리클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SNS 같은 경우는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놓고 보게 되면 전부 다 원래 FST는 예전에는 그냥 메모리 쪽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EUV용 펠리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FST와 SNS텍은 삼성의 미세화 공정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는 뭐 대만의 TSMC를 잡겠다 그런 거 이야기할 때 항상 원픽 세트로 들어가는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 실리콘이 있는데 실리콘에서는 어느 정도 SIC라는 단어가 좀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거는 약간 대부분 TCK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뭐 다른 상대적인 비중은 메모리 쪽 정도의 업황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쿼초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익 QNC라든지 BCNC 같은 종목도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하나투자증권의 롯데처럼 메모리 쪽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패키징 특산 하이미탈은 어느 정도 약간은 미세화가 되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한번 그냥 별표 정도? 예, 저는 그렇게 치우고 싶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별 하나밖에 안 좋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면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테스트 소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ISC가 있을 거고 아비코 전자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차세대 메모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IS 테스트 소킷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DDR5라고 이야기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에서 많이 들어봤던 차세대 메모리 기판 FC BJ 침투율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ISC라든지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비메모리 쪽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담아봐야 될 기업이지 않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 되고요. 또 마지막 단계까지 조금만 힘내십시오. 예, 전구체. 반도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전구체란 단어가 나옵니다. 프리커스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시가계획도 있고 세증액도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솔브레인이 될 것 같고 뭐 DNF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DNF라는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구체 시가계획 세정제라는 소정제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보다는 오히려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DNF, 메카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을 하면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복습을 하면 전구체 관련, 그러니까 반도체 전구체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사업을 키우는 레이크 머티리얼, DNF, 메카로 이런 기업들 하나, 이쪽 섹터 한 부류, 그리고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일반 부품 단에 거슬릴 때는 아무래도 거의 블랭크 마스크나 펠리클을 만들고 제공하는 FS나 SNS, EUV 공정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과 쿼츠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전공정 정도로만 보시고 패키징 쪽에서 보게 되면 테스트 소킷은 거의 대부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ISC나 아비코 전자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원페이지로 갔을 때 이제 전공정 단계로 갔을 때 공정 장비에서는 정착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뭐 정착 CMP 장비, 세정 장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메모리 쪽 설비 투자라든지 뭐 경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항우 그림 비메모리 보실 때는 역시나 패키징 쪽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쪽에서 미세화되니까 원자 현미경 관련 수요니까 파커 시스템즈, 요런 쪽, 그 다음에 HEO 테크닉스의 변화는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는데, 누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업 하나하나가 정확히 뭘 하는 기업인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재료를 만들어 주신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